방글라데시 북동부 인도와의 국경 근처 마이맨싱 지역의 울창한 숲과 계곡 사이에 자리 잡은 작은 마을. 이곳은 만디족이 수백 년간 살아온 곳으로 그들만의 독특한 문화와 전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족은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세계에서 가장 이례적인 결혼 풍습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모녀 결혼. 어머니와 딸이 같은 남자를 남편으로 공유하는 제도입니다. 65세 수르마와 40세 미나는 모녀지만 동시에 같은 남자의 아내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항상 먹을 것이 부족했고 부모님은 제가 빨리 결혼하기를 바라셨죠. 1983년 당시 25세였던 수르마는 40세의 부유한 농부 라지브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만디족 사회에서 이러한 나이 차이는 흔한 일이었습니다. 수르마는 결혼 후 곧 딸 미나를 낳았고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누렸습니다. 라지브는 마을에서 존경받는 인물이었으며 넓은 농지와 여러 채의 가옥을 소유한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미나가 15세가 되었을 때 수르마의 삶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저에게 딸의 결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딸의 혼사를 논의하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의 진짜 의도는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 딸을 자신의 두 번째 아내로 삼고 싶어 했어요. 수르마는 처음에 이 제안에 충격을 받고 거부했지만 만디족 사회의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이 관습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어져 온 전통이었고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을 의미했습니다. 인류학적 연구에 따르면 만디족의 이런 독특한 결혼 관습은 여러 복잡한 요인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우선 극심한 빈곤 속에서 딸의 결혼 비용 신부값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가족 재산의 분산을 막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남성 인구 부족 문제와 여성 보호를 위한 사회적 장치이기도 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오랜 전통이었고 거부하면 마을에서 쫓겨날 수도 있었어요. 게다가 당시에는 딸을 보호할 다른 방법도 없었죠. 결국 미나는 15세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머니의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고 어머니와 공동 아내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제 40세가 된 미나는 당시를 회상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너무 이상하고 당혹스러웠어요. 한 남자가 하루는 제 어머니의 남편으로, 다음 날은 제 남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밤에 그의 방에 들어갈 때마다 너무 부끄럽고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저 우리의 삶이 그런 것이라고 받아들였죠. 이런 복잡한 가족 구조 속에서 구성원들의 역할과 경계는 매우 미묘했습니다. 수르마는 가정의 주부로서 집안일을 책임졌고 젊은 미나는 주로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라지브는 두 여성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려 노력했지만 갈등이 전혀 없지는 않았습니다. 질투가 생기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죠. 수르마가 고백합니다. 특히 남편이 젊은 딸에게 더 관심을 보일 때. 하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이런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받아들이고 함께 살아가야 했습니다. 미나는 라지브와의 사이에서 3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수르마는 생물학적으로는 할머니이면서 동시에 또 다른 어머니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복잡한 가족 관계는 아이들에게도 혼란을 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 많이 혼란스러워 했어요. 왜 할머니가 아빠와 같은 방에서 자는지 물었죠. 저는 그저 우리 문화는 그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밖에 없었어요. 만디족 마을 내에서는 이런 관계가 이상하지 않았지만 외부 세계와 접촉이 늘어나면서 상황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방글라데시의 현대화와 교육 기회 증가로 젊은 만디족은 이런 전통적 관습에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미나의 딸인 30세타라는 대학 교육을 받았고 자신이 선택한 남자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겪은 경험을 결코 반복하고 싶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저는 어머니와 할머니의 삶을 존중합니다. 그들은 당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하지만 시대가 변했고, 이제 우리 여성들에게는 더 많은 선택권이 있어요. 아무도 그런 결혼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2013년 라지브가 70세의 나이로 사망했을 때 수르마와 미나는 30년간의 공동 결혼 생활을 마감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남편의 죽음 이후에도 같은 집에 계속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자매처럼 되었어요. 미나가 설명합니다.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고, 그 과정에서 서로에 대한 깊은 이해와 존중을 배웠습니다.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오늘날 만디족 사회에서 모녀 결혼 풍습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정부의 교육 캠페인과 NGO들의 노력, 그리고 젊은 세대의 의식 변화로 이 관습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수르마와 미나는 이 전통의 마지막 세대에 속합니다. 젊은 세대는 이런 결혼을 원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수르마는 말합니다. 내 딸이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았으면 했지만 당시에는 선택권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했고 우리 손녀 세대는 자유롭게 자신의 배우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노년의 수르마와 중년의 미나가 마을 외곽의 작은 집 베란다에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삶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지만 동시에 이해와 화해의 평온함도 담겨 있습니다. 그들의 뒤로는 해가 저물고 오렌지빛 노을이 마을 전체를 따뜻하게 물들이고 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때로는 그럴 때도 있어요. 수르마가 조용히 말합니다. 하지만 그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우리는 살아남기 위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함께 할 수 있었어요. 미나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덧붙입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충격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하지만 모든 문화에는 그들만의 이유와 맥락이 있죠. 판단하기 전에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면 다른 시각에서 볼 수 있을 거예요. 수르마와 미나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상하고 충격적인 관습으로 치부될 수 없는 복잡한 문화적, 경제적,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극도로 제한된 환경에서 여성의 생존과 가문의 지속을 위한 하나의 적응 전략이었습니다. 태양이 완전히 사라지고 별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수르마와 미나는 함께 집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들은 40년간의 특별한 공유 결혼 생활을 통해 얻은 지혜와 경험을 안고 이제는 사라져가는 만디족의 독특한 문화적 전통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다양한 결혼 형태와 가족 구조가 존재합니다. 만디족의 모녀 결혼 제도는 그 중에서도 가장 독특한 사례 중 하나로 인간의 적응력과 문화적 다양성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쉽게 판단하기 전에 깊이 이해하려는 노력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Retry M. 수르마와 미나의 이야기는 방글라데시 만디족의 독특한 모녀 결혼 제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합니다. 이 관습은 지역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으며 각각의 사례는 그 자체로 복잡한 인간 드라마를 담고 있습니다. 인류학자 아니사 라만 박사는 지난 20년간 만디족의 결혼 풍습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모녀 결혼의 형태와 경험은 가족의 사회 경제적 지위, 마을의 위치, 그리고 시대적 배경에 따라 크게 달랐습니다. 모든 모녀 결혼이 동일하게 진행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딸이 어머니의 사망 후에만 어머니의 남편과 결혼하는 계승 결혼 형태를 따랐고, 또 다른 가정에서는 어머니와 딸이 동시에 한 남자와 결혼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세 세대 할머니, 어머니, 딸이 동시에
한 남자와 결혼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라만 박사는 이 관습이 단순한 문화적 전통을 넘어 극심한 빈곤과 여성의 사회적 취약성에 대한 생존 전략이었음을 강조합니다. 특히 영국 식민지 시대와 파키스탄 통치 기간 동안 만디족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적 차별을 경험했고, 이런 환경에서 모녀 결혼은 가족의 생존을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관습은 공식적으로는 금지되지 않았습니다. 방글라데시가 1971년 독립을 이룬 후에도 정부는 소수민족의 문화적 관습에 크게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초반까지 만디족 마을의 일부 지역에서는 이 관습이 계속되었습니다. 수르마와 미나의 마을에서 약 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다른 만디족 마을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이곳에서 만난 72세 루키아는 다른 형태의 모녀 결혼을 경험했습니다. 제 경우는 조금 달랐어요. 제가 28세였을 때 남편이 갑자기 사망했고, 그 후 시아버지가 저를 물려받았습니다. 이것은 레비레이트 결혼이라고 불리는 관습이었죠. 그리고 10년 후 제 딸이 16세가 되었을 때 시아버지는 그녀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제 딸은 저와 동시에 제 시아버지의 아내가 된 거죠. 루키아의 이야기는 모녀 결혼 관습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존재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녀의 경우 남편의 사망 후 경제적 안정을 위해 시아버지와의 결혼을 받아들였고, 후에 딸도 같은 운명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현대 방글라데시에서 이러한 관습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2010년대 이후 정부의 적극적인 교육 캠페인과 NGO들의 노력으로 만디족 사회에서도 여성의 권리와 선택에 대한 인식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만디족 여성들도 이제는 교육을 받고 직업을 갖게 되면서 전통적인 결혼 관습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다카 대학교의 사회학자 자밀 하산 박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지난 20년간 방글라데시의 농촌 지역에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모바일 기술과 인터넷의 보급으로 외부 세계와의 소통이 늘어났고, 젊은 세대는 이전 세대와는 다른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모녀 결혼과 같은 전통적 관습은 이제 거의 사라졌으며, 마지막 사례들도 노년층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르마와 미나의 마을에서도 지난 15년간 새로운 모녀 결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져가는 문화적 관습의 마지막 증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경험은 인류학적으로 매우 가치 있는 연구 대상입니다. 그것은 극한의 환경 속에서 인간 사회가 어떻게 적응하고 생존 전략을 발전시키는지, 그리고 문화적 관습이 어떻게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수르마와 미나는 이제 그들의 경험을 젊은 세대에게 교훈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택권이 없었지만 우리 딸과 손녀들은 다릅니다. 그들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게 과거의 어려움과 미래의 가능성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만디 쪽의 모녀 결혼 제도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복잡한 가족 구조 속에서도 나름의 질서와 조화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각 여성은 가정 내에서 분명한 역할을 맡았고, 이는 가족의 경제적 생존과 사회적 안정에 기여했습니다. 특히 흥미로운 것은 이 제도가 가부장적 사회 속에서 여성들에게 일정한 연대감과 지지 네트워크를 제공했다는 점입니다. 수르마와 미나의 경우처럼 모녀는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서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왔습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극도로 제한된 선택지 속에서 형성된 여성 간의 독특한 유대였습니다. 오늘날 이 문화적 현상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만디족 여성들의 기억과 정체성 속에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만디족의 모녀 결혼 제도에서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측면은 종교와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만디족은 19세기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이러한 독특한 결혼 관습은 계속 유지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와 전통 문화 사이의 복잡한 관계를 보여줍니다. 지역 교회들은 이 관습에 대해 양면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일부 선교사와 목사들은 이를 비기독교적이라고 비판했지만 다른 이들은 지역 문화에 대한 존중을 표하며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만디족 가정에서는 기독교 신앙과 전통적 결혼 관습이 공존했습니다. 수르마와 미나의 가정에서도 이러한 종교적 이중성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 교회에 참석하면서도 전통적인 모녀 결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동시에 조상들의 방식을 따랐습니다. 목사님도 우리의 상황을 이해해 주셨어요. 이러한 문화적 혼합과 적응은 만디족의 역사 전체에 걸쳐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그들은 외부의 영향을 수용하면서도 자신들의 핵심적인 생존 전략과 문화적 관습을 보존해왔습니다. 이는 인간 문화가 얼마나 복잡하고 역동적인지, 그리고 생존을 위해 얼마나 적응력이 뛰어난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만디족 모녀 결혼 제도가 가진 또 하나의 독특한 측면은 어린이들의 양육과 교육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예상과 달리 이런 복잡한 가족 구조는 아이들에게 더 넓은 보살핌의 네트워크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미나의 아들 라빈 28세은 이런 환경에서 자란 경험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어렸을 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다는 게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특별했어요. 할머니 수르마는 전통적인 이야기와 지혜를 알려주셨고 어머니 미나는 보다 실용적인 생활 기술을 가르쳐 주셨죠. 어떤 의미에서는 더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롭게도 인류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가족 구조에서 자란 아이들은 종종 더 강한 적응력과 사회적 기술을 발전시켰다고 합니다. 그들은 어린 나이부터 복잡한 인간관계와 감정적 역학을 이해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이 아이들에게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일부 아이들은 정체성 혼란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했고, 특히 외부 세계와 접촉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학교에서 놀림을 당하거나 다른 마을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오늘날 라빈과 같은 세대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자신들의 정체성의 일부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다른 삶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저는 제 어머니들이 겪은 일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제 딸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요.